자,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트레이딩의 연구. 이 제목은요,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진입과 청산 전략에 나오는 이러니 회복 훈련, 지금 앞전에 1, 2강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할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관된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술적, 그 다음에 심리적 등 총체적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개혁과 변하는 과정에 있으며 내가 트레이더가 과정 속에 어떠한 이 회복 훈련, 지금 이 알렉산더가 박사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 앞전에 강의했던 내용, 회복 훈련은 곧 성공에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선 트레이더를 포함해서 모든 트레이더가, 금융업의 트레이더는요 정말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름길이 없어. 그 과정 속에 훈련만이 훈련하는 속에 또 그 다음에 트레이닝에서 연구하는 이 길이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엘더 박사죠. 주말에 하는 연구 과제는 5가지 부분으로 나뉘었다. 한 번에 3개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체로 또 오랫동안 휴식을 취한다. 자, 주말이지 않는가. 나는 쉬면서 이미 작업을 마친 부분에 대해 종종 생각하고, 휴식 시간이 끝나면 노트북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에 작업할 부분이 무엇이냐. 1번, 내가 확신을 얻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와 모순되는 것을 찾아내려 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 의욕을 불태운다. 나는 금요일날 저녁에 별다른 일정이 없을 때는 주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장이 닫히자마자 연구를 시작한다. 나는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구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할 때는 월요일 아침 장이 열리기 전까지 마지막 부분을 작업할 때도 있다. 제가 이 말에 지금 엄청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이제 장이 끝나면 자고, 예전에는 맨발 산행을 안 했을 때는 꾸준하게 차트 반복 훈련, 3중 훈련법이죠. 그것을 계속 해왔어요. 물론 지금도 해오지만은, 근데 그 훈련하는 것이 지루하기도 해요. 그런데 즐거운 거야. 기쁜 거야. 왜?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에 내가 프로 트레이더, 일관된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어떤 것이다. 결과적으로 프로 트레이더가 된다면 나한테는 어떤 게 돌아오겠어요. 물론 돈이겠죠.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보면 돈 이상의 것이 오는 거야. 그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죠. 하여간요. 자, 그러면 아래 여기에서 지금 엘더 박사가 했던 5가지 연구 과제, 5가지 부분을 소개한다. 나는 항상 이 순서대로 연구를 진행한다. 지표. 이것은 이제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 기법. 기법. 그 다음에 그룹. 이건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은 그룹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의 연동성과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외 선물, 그 다음에 현재의 어떤 시장의 포지션,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포지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를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 트레이딩 하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하면서도 제가 이제 훈련을 하지만은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뭔가 마음이 차분하죠. 예. 트레이딩을 안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없잖아요. 그럴 땐 또 집중적으로 훈련하는데 그 훈련도 인내심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은 이제 관성이 붙었죠. 안 하면은 뭔가 불안한 거야. 제가 고생했던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상당히 고달퍼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트레이딩 연구에 대해서 세 번째 부분, 이제 선물 부분이죠. 선물을 검토할 때, 선물은 독자적인 그룹이 있다. 이게 이제 종목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데, 예컨대 에너지 그룹에는 원유가 있죠. 크루드 오일 같은 거, 그 다음에 난방유, 그 다음에 무연 가솔린, 천연가스가 포함되어 있다. 선물을 살펴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트레이딩 기회를 찾음과 동시에 주식시장과 상관관계를 알아보려는 심산이다. 금과 관련된 주식에 관심이 생기면 금 선물을 분석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는가. 만약 석유 굴착업자들과 관련된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원유의 현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시장 연구의 대부분은 상관관계를 찾는 것에 관련이 있다. 당연히 상당한 상관관계도 있고 또 눈에 덜 띄는 것도 있다. 주택 관련 종목의 주가같이 솟을 때면이 금리가 인상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을 약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 그 그룹을 주시하기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룹이란 이야기가 나왔죠, 서두에. 네, 그것은요, 어떤 그 시장의 연관성을 지금 찾는 그 종목에 대한 겁니다. 자, 양호한 거래에는 모든 요소가 갖춰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연구 작업이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대비시켜 주므로 스크린에서 신호가 번쩍이자마자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트레이딩을 어디서 합니까? 시장에서 하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차트를 말한다 했죠. 그러니까 그 차트를 보고 여러 각 종목을 보면서 연관성도 또 상관관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나 이제 이 많은 것을 연구하려면 주말이 바빠지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시장에서 다른 트레이더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더는 항상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매달 꾸준히 연구하고 또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고 각각의 트레이딩 단계를 상세히 기록한다면 초보 트레이더와 도박꾼들을 능가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연구, 배움 등등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는 어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수익 하나만 보는데 그것은 단기적인 것이라 이거죠. 우리가 배움의 과정을 또 훈련의 과정을 철저하게 기술적 심리적으로 해 나갈 때 그게 쌓이면은 일관된 프로 트레이더가 되면 그것은 연속적인 수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손실 볼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손실 본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더 크게 배우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이 책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를 하는 것에 대안은 없을까?
대안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연구를 그 지속적으로 하는 연구의 대안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자, 금융시장에 공짜는 없다. 는 사실만 염두에 둬라. 초보 트레이더는 시장에 관한 서적을 몇 권 구입한 뒤, 뭐, 스토캐스틱, 이런 게 있죠, 이제. 뭐, MACD 오실레이터, 뭐, 이런 거, 뭐, 어떠하니? 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기만 하면 돈이 콸콸 쏟아질 것이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 곧, 그 말이 뭔 말이요? 곧 쉬운 길로 접어들어 다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꿈을 꾼다. 그래서 이제 기법 찾아 산말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게 나중에는 허황된 착각이라는 것을 이제 이미 느낄 때는 이미 그때는 늦는 거야. 자, 그런 사람은 그냥 꿈을 꾸도록 놓아둬라 이 말이에요. 상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상대하는 꿈을 꾸는 시간을 더 유용한 데 쓸 수가 있다. 주식 선물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쏟아라. 이게 이제 엘더 박사가 각국의 프로 트레이더의 어떤 클럽이 있다 했죠. 이게 이제 개별 동조화 시스템인데 약 한 20명 됩니다. 근데 거기는 이렇게 그 클럽에 예를 들어서 회원 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한 20명 정도. 이걸 이제 스파이크 그룹이라 하죠. 프로가 약 20명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와 또 지리와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안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거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 트레이딩에 더 적합한 지역이 있고 덜 적합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그룹은요, 스파이크 그룹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지금 뭐 이태리에서 어떠한 휴양지에서 모여 그래서 거기서 뭐 한 달 15일 이렇게 또 트레이딩하고 그 다음에 뭐 스위스 어디 이렇게 옮겨가느니 그런 제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적합한 지역이 있고 덜 적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빠른 인터넷 회선이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죠. 저도 이 빠른 인터넷 제가 여기 보면이 지방방송인가 해서 여기 오피스에 들어오는 회선이 있는데 저는 그거 안 씁니다. 제가요 별도로 1기가 2회선을 써요. 그래서 인터넷 비용을 한 달이면은 약 한 8만 한 9천 원 정도 나가죠. 그 원인이 뭐냐면요. 독자 회선을 쓰는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프레드나 체결오차 이런 거 등등 인터넷이 빨라야 되거든. 인터넷 오류되면 상당히 피해가 크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트레이딩을 하는 시간대단 말이에요. 시간대. 이것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대개 뉴욕과 시카고에 위치해 있으며 트레이딩이 가능 시간은 플로어 트레이더. 이건 플로어 트레이더는 지금 말하면 지역 트레이더들이죠. 그 편의에 의해 정해진다. 예를 들면 뉴욕 증권거래소는 미국 동부 표준시로 저항이 오전 9시 30분에 열리고 오후 4시에 닫힌다. 나스닥도 이와 똑같은 시간에 열리고 닫힌다. 이건 이제 해외 선물하고 나스닥이 틀린 겁니다. 시카고에서는 채권 선물 거래가 오전 7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가능하다. 이건 이제 주식 경우예요. 미국도 지역에 따라 개장과 종료 시간이 각기 다르다. 주식 경우로 나오잖아. 그렇다면 주가지수 선물과 같이 하루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의 경우는 어떠한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뉴욕과 시카고에 있는 주요 시장이 장을 마감하면 주가지수 섬으로 거래량은 감소하죠. 나쁜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새로운 거래에 진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주요 시장의 장이 마감한 후에 적어진 거래량으로 인해 막대한 체결오차, 즉 말하면 슬리피지, 스프레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야 된다. 통화의 경우 거의 하루 24시간 내내 활발한 거래가 가능한데 이 장 역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트레이딩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는 남의 돈을 뺏으려고 하고 남들은 내 돈을 뺏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라 하죠. 그러나 수수료나 뭐 체결오차 등등으로 계산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즉 말하면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수수료를 우리는 지불해야 되니까. 자, 깨어있을 때도 돈주머니를 지키기가 어려운데 자는 동안에 얼마나 더 어렵겠는가. 역지정가 주문을 내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루 20시간 내내 열려있는 시장을 트레이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활발한 트레이더에게는 기회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은 더 그러죠. 왜냐면은 미국하고 이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면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초보나 중급 트레이더는 어디에서 거래할지는 결정하기 쉬워도 어떤 시장에서 거래할지는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어려워도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을 거래할지는 결정할 수 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지역의 시간대에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과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뛰는 말 위에 올라타란 말이 있죠. 변동성이 있을 때. 트레이딩은 어려운 활동이므로 항상 정신이 맑고 긴장을 늦추지 않을 때 성공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자꾸 제가 안정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트레이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단절하느니 그런 것도 필요하죠. 장이 열려있는 동안 모니터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장기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과 장기 포지션, 끼어 있으려고 애쓰면서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편안하게 휴식을 충분히 취한 트레이더가 시장에서 승산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는 어떤 휴식의 양질의 휴식이 또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트레이딩 하기 위해 지적으로 뛰어나야 할 필요는 없다. 되게 보면 뭐 의사, 그 다음에 뭐 변호사, 그 다음에 엘리트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폭망하는 이유가 지적인 자만심 때문에 그래. 지적인 자만심. 이 바닥에선 5가지 요소만 신경 쓰면 된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와 거래량이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성공했어도 트레이딩에서는 실패를 했는가 하는 거야. 이는 트레이딩이 감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겨내야 되죠. 그것이 이제 감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심리 조절의 심리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트레이딩은 두려움, 그 다음에 욕심 등의 강한 감정을 이끌어내고 두려움, 욕심, 이게 탐욕, 이게 강한 감정이죠. 바람직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 쉽게 만든다. 이런 두려움과 욕심 등이 강한 감정을 끌어내면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개인적인 삶이 행복한 사람이 인생에서 바람 잘 날 없는 사람에 비해 유리하다.
그래서 이 인생에 그 바람 잘 날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두 배로 받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요즘에 정치로 이야기하면 그 이재명 있죠. 민주당 대표. 그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멘탈이 강한지. 그런데 인간의 멘탈이라는 것은 다 거기에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뭐 범죄는 저질렀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뭐 이제 한번 들어가면 뭐 이제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결과는 뭐 뻔하겠죠. 뻔하는데 그 사람 마음은요, 바람 잘 날이 없죠. 그게 바람 잘 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인생을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자기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트레이딩.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어떠한 활동. 그렇다면 나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데 왜 책을 쓴 것인가? 이게 이제 엘더 박사의 자신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책에 인터뷰가 실리고 자신의 트레이딩 룸을 공개한 16명의 트레이더와 똑같은 이유로 그러지 않았나 싶다. 인생에서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이 설령 트레이더의 인생이라도 말이다. 이 점이 바로 인색하고 속 좁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다. 자,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고 속 좁은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다음 질문을 이전에도 물었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요. 간단히 말하면요. 예. 제가 잘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뇌가 없는 사람들이야. 자, 성공한 트레이딩은 비밀을 아는 데서 비롯되지 않는다. 앞서 언관처럼 특별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하고 세부 사항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금을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약간의 재능도 겸비해야 된다. 이런 게 요게요. 요건 내가 이제 부연 설명했는데 이런 내용이 공개된 비밀이에요, 이게요. 이게 비밀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트레이닝할 때 집중하고 또 세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자금 관리 규칙을 세우고 또 장기적인 프로 트레이가 되어서 어떠한 훈련, 회복 훈련 이런 거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지능도 필요하겠죠. 자, 유명한 의사, 배우, 엔지니어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현직에서 이제 뭐 의사들도 뭐 대학에 나간다든가 뭐 이러니 또 배우들도 보면 이제 가끔 보면 뭐 연극 영화과 교수로도 가고 하죠. 또 어떤 그 엔지니어 분야에서 좀 이름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자기 분야를 가르치는 거. 제가요, 제가, 존경하는 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 쪽에서 인천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요, 그분은, 인천 인하공대죠. 거기에 연력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죠. 지금 현직 교수죠. 그래서 그 성경을 거의 한 30년을 연구하면서 했던 분이에요.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경쟁 수준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이제 이런 분들은 자신의 성공을 편안하게 여기고 자신의 기술을 즐기며 그것을 관심사가 비싼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트레이딩은 승자와 패자가 다르게 행동하는 유일한 분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지혜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유용한 트레이딩 조언을 해준다는 말은 아니다. 요게 중요해요.
사실 그런 트레이더는 아주 드물다. 즉 말하면 이러니 성공한 프로 트레이더들이 자기 지혜를 갖다가 많이 알리고 공유하고 또 조언해주고 그러지를 별로 안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염치 없이 달라붙어서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하는 거야. 시간이 없어. 그런데 또 실력 있는 분들은 옆에서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데 이제 수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싫어지는 거예요. 예. 성공한 트레이더가 접근하고 싶다면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알거든. 아, 이 사람은 뭔가 틀리다.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할 것이 없는가? 그러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서로 맞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유할 거리가 생기겠는가? 그렇다.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라. 작업. 연구해라 그 말이에요. 연구를 해서 연구 작업을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연구 결과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것을 보이면은 서로 공유할 거리가 공통적인 분모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공감하는 것은 제가 그 장영환 선생, 우리나라 해선의 선구자죠. 그분의 그 주사가 5권인데요. 제가 일일이 지지와 저항의 차트를 전부 써가지고 그 강북에 사시거든요. 지금도 거기 사실 거예요. 거기를 제가 찾아갔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감동을 한 거야. 감동해가지고 처음에 뵀을 때 저한테 그 처음에 자기가 출간한 책이 2권이 남아있더만. 그 중에서 한 권을 저한테 줬거든요. 귀한 거죠. 거기면서 이제 그곳에 거기에도 이제 앞에 문구를 격언을 하나 주셨는데 거기에서 그곳에 미치려면 미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권을 주셨는데 거기에서는 무엇을 이루려면 그것을 직접 하라. 트레이닝의 교육이죠. 자, 그러니 이제 제가 추억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시장을 연구하고 스스로를 위해 트레이딩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해 주기가 바쁘다 그 말이죠. 하지만 인생에는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보다 중요한 일이 많다. 나는 이 책, 지금이 여기 진입과 청산 전략 이 책을 에디에게 바쳤는데 에디는 불타는 고층 건물에 갇혀 가족과 약혼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은행에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물론 은행에는 자산이 있었겠죠. 그게 인생은 꼭 돈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아, 인생에 저도 돈만을 위해서 한때 산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그렇게 깨끗하지를 않아. 그리고 어떤 물건의 탐욕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뭐 사고 싶은 거 뭐 등등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트레이딩은 돈을 벌어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상사도 없이 일하고 자유직업이죠. 어디든 원할 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이 트레이더로서 설정하는 목표는 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자, 여러분의 성공은 대개 돈으로 평가되겠지만 또한 돈으로 평가되지는 또한 어떤 면에서는 돈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자신의 트레이딩 룸을 개방해 준 16명, 여기 그 클럽에 있는 16명 각국의 프로 트레이더죠. 16명의 트레이더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표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 말에 저도 뭐 겪어봤지만은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우선 돈을 얼마 벌었냐 이런 것을 따지고 뭔 비법이 있느냐 이럴 땐요 그냥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별로 말을 안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제가 워낙 이제 전화도 안 받고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연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편해. 도리어 실적이 더 나아져요, 제가. 왜? 그냥 꾸준하게 제가 훈련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니까. 제가 또 할 일도 많고.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이 트레이딩의 그 회복 훈련 1, 2강,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더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원의 두 사람의 어떠하니 트레이딩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한 5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고 트레이더는 항시 생각하는 것이 생각해야 돼. 그런 것을 우리가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자신의 어떤 성찰을 위해서 많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